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 40대 남성이 침입을 해서 강도짓을 벌이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정유라와 강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단 리포터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의 한 빌딩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분쯤 이곳에 한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40대 남성 이모 씨를 10여 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이 씨는 경비원을 협박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키를 열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경비원과 보모를 제압한 이 씨는 정유라 라오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침입했고 때마침 정 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A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정 씨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올라갔고. 이 씨는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정유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획적인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 같기는 한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꽤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범행 동기인데요. 당초에는 정유라 씨와 금전 관계 때문에 자기가 들어갔다. 이러다가 말을 좀 바꿨어요. 카드 빚이 많아서 그냥 무작위로 고른 집이 거기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뭘까? 예, 그 상상의 영역은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그 팩트만 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경찰이 잘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택배 기사로 위장했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소리치렀다. 뭐 알고 간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걱정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만일에 단순한 개인의 범행인지 아니면 뭔가 여러 명이 모여서 모의를 한지 모르지만 무슨 이렇게 최순실 본인에 대한 악감정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에 대한 악감정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이른바 보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정유라 씨의 증언이 상당히 결정적이었잖아요. 특검에게 상당히 협조적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유라 씨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 증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협박이 됐든 아니면 실제 위해를 가하게 하는 것이든 간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이 중요 증인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안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허술하게 지금 방치해 놓은 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이든 아니면 조직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든 간에 이런 부분으로부터 중요 증인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찰 당국과 사법 당국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법조이시였습니다. 관련된 부분 박용진 의원께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경호 문제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문제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유라 씨는 실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돼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말 관련돼서 다 알고 지원한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어머니의 기대에는 아주 반하는 그런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범행 동기라든가 다음에 과연 공범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을 방송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상은 많이 되나 좀 언급하기가 좀 그러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분인데 적어도 증인 보호 관련돼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점을 그 제가 부분이 일단 좀 그래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 떠오르는 게 정유라 씨도 결정적 증인이었지만 또 고용태 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람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이것 좀 이상한 상상일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런 유산이 또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글쎄요. 단순히 그냥 돈만 갈취하려는 강도일까? 자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기 좀 빨라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예. 네. 박성준 자영장께도 발언 기회 요청. 예, 두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범행 동기 뭐 이런 것까지 약간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런 것이는데 범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범죄라든지 범행 관계는 팩트 위주로 해야 됩니다. 누구 상상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이 뭐 범행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아직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범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벌써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다 돌아봤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유라라는 집에 어떤 금전이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그 집에 가면 뭐가 돈이 많을 것 같다. 예, 심정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어떤 카드빚이라든지 금전빚이 어떤 채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본다면 정치적 관계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적 어떤 이익 이게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상상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신변보호, 경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본인이 정유라가 어떤 경찰에 어떤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범인을 우리가 경찰이 다 신변보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과대하게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께서는 요건은 다른 의견.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최순실 씨, 구속돼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이 많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걸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이런 소문이 딸인 정유라 씨한테 간 게 아닌가? 이게 범행의 또 동기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걸 봐서는 경찰의 수사 조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모친 얘기로 좀 가보죠. 정유라 씨의 모친. 최순실 씨 요새 보면은 법정에서 아예 드러누우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사형시켜달라. 차라리. 죽고 싶다. 살기 싫으니까 빨리 끝장을 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정에서 드러누워서 참 재판관들 난처하게 만든 일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섭섭함을 드러내는 모습도 비쳤다고 합니다. 비선 실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왜 그러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앉아서 견딜 만한 그런 체력이 고갈됐다고. 지금 여기까지 정신줄 안 놓은 것에도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최순실 씨 못 참겠다. 죽여달라. 빨리 사형시키든 하라. 더 살고 싶다. 막 책상을 내려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너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재판이 재개되죠. 그런데 국선 변호인하고는 아예 만나질 않고 이메일로만 그냥 주고받는답니다. 이게 국선 변호인과 상담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 그런가 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구치소장이 퇴근도 못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서 두 사람의 행동이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저희가 질문을 좀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최근의 언행 도대체 무슨 의도가 혹시 있으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이런 걸까? 의미를 좀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현경병 전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예. 사실 지금 일단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화여대 그 입학 비리로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 그 부분 또 본인으로서는 예. 그다지 가벼운 형별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은 게 훨씬 많습니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부터 해서 청와대와 관련해서 국정농단 그리고 횡령,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지금 멀어져 있고 딸은 또 검찰에 협조를 해버리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본인이 마지막 믿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숨겨놓은 재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특별법 자체가 국회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정권도 바뀌어서 재판 환경도 안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국민 여론은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 넘어 산, 괴로워서.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산일 거예요, 지금. 그렇고. 그 이제 인식을 하실 거예요. 아마. 아까 좀 재산 얘기 듣는데 그 재산 때문에 또 강도까지 등장한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꼬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박성중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비슷한 답변이시네요. 예, 비슷한 그러면? 답변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걸 본다면 1년 가까이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1년 동안 구속돼 있다는 것은 구치소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피폐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앞으로 뭐 방금 우리 저 현경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기다리고 있다. 뭐 방금 이야기 언급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도 막 거론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유리할 게 거의 찾아보면 거의 없는 없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뭐 죄를 받으면 몇십 년을 받아야 된다. 뭐 외국의 예를 들자면 뭐 200년을 받아야 된다. 100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놓으니까 자포자기할 심정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에서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최순실이가 굉장히 섭섭한 그런 측면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만 뭐 칼같이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런 후회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는 잘 모셨다 생각했지만 떨어져 나가고 또 자기를 비판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또 그 아울러서 자기가 낳은 딸도 자기와 전혀 다른 어떤 언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변도 다 떠나간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그리 좋지 않다. 이런 어떤 세 번째의 문제도 있고 그 아울러서 역시 그 모든 재판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물론 팩트대로 있는 그대로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 차원에서 하나도 뭐 유리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 나아질 기미는 없는 기미도 것 같아요.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자포자기 어떤 이런 심정에서 뭐 강력한 자기의 어떤 표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산 넘어 산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 아닌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하네요. 예. 뭐 전략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글쎄요, 이판사판이라고 저는 봐요.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뜻은 혹시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그 사찰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이판으로, 그리고 사찰의 살림을 책임지는 분을 사판 스님, 이렇게 불렸는데요.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이른바 그 승유 억불책, 이게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이판이 됐든 사판이 됐든 간에 하여간 막장이다, 끝이다. 살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막 섞여서 그렇게 나온 이제 불교 쪽의 이제 그 용어인데요. 지금 최순실 씨가 정말 아마 그 구속이 3번인가 2번인가가 지금 연장이 되면서 1년 가까이 지금 있고요. 사건은 계속해서 밀려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때마다 일이 꼬이겠죠. 새로 자기 앞에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 되거나 아니면 더 큰 어떤 화를 불러올 만한 증언이 돼버렸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혼란해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 미결수들은 살이 빠지고 기결수들은 살이 찝니다.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남은 형만 잘 형을 받으면은 저 살이 찌기 시작. 차라리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로부터 취조를 당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살이 쭉쭉 빠지는데 빠졌나요, 최순실 씨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기결수가 되고 형을 확정받고 나면 이런저런 게 이제 자포자기도 되고 이제 편해지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최근 모습이긴 한데 뭐 마스크를 갈아서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살이 쪘나 빠졌나 이쪽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상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포자기 혹은 제가 표현한 대로 2판 4판 그래서 그냥 뭐 말도 막 하고 법정에서 거의 떼 쓰는 형태로 나타나고 저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설명대로 정신적으로 거의 패닉 상태 가깝게 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닐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송기석 의원님, 사실은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있어요. 본인이 어떤 자포자기 심정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살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본인이 피폐해져서 그런 건가요? 예, 아마 저는 그 뭐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 이 팀장님 그 같은 답이 예상되는 것은 한 2분 정도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에 아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우리 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1년 정도 벌써 구속 기간이 계속됐고 또한 입시 비리로 3년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까지 받았고 더더군다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도 지금 검찰에서 출석 요구했는데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나름 정신력으로 좀 극복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 아닌지라고 이제 그런 상황은 제가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25일 날 뭐 정유라 집에 뭐 강도 들었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4일 재판에서 저런 이제 행동을 했으니까요. 저는 근데 최순실 씨가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한마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정말 국정농단에 끼친 그 해악은 너무도 큽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진정한 반성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송기석 이렇게 요 질문 좀 추가로 좀 제가 드릴게요. 27일부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상 국선 변호인과는 접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콧이 되니까 또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향후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아직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메일 정도나 주고받고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그 접견 의사 표시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7일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제가 이제 봐서는 향후 재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출석 거부, 결국 재판 거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이른바 걸석 재판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뭐 재판 자체에 현재 재판부에 대해서 뭐 이제 구속기간 갱신한 거에 대해서 뭐 불신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일국의 이 통치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이 하에서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을 지켜야 될 국민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준수를 해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방송을 좀 보실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 40대 남성이 침입을 해서 강도짓을 벌이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정유라와 강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단 리포터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의 한 빌딩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분쯤 이곳에 한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40대 남성 이모 씨를 10여 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이 씨는 경비원을 협박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키를 열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경비원과 보모를 제압한 이 씨는 정유라 라오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침입했고 때마침 정 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A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정 씨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도 있는 상태로 올라가. 이 씨는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정유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획적인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 같기는 한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꽤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이 중요 증인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예. 아니면 필요한 사안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허술하게 지금 방치해 놓은 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이든 아니면 조직적인 유해를 가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든 간에 이런 부분으로부터 중요 증인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찰 당국과 사법 당국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네. 법조이시셨습니까? 예, 뭐 관련된 부분 박용진 의원께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경호 문제도 사실은 좀 생각해볼 문제 같겠죠.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유라 씨는 실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돼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말 관련돼서 다 알고 지원한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어머니의 기대에는 아주 반하는 그런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범행 동기라든가 다음에 과연 공범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을 방송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상은 많이 되나 좀 언급하기가 좀 그러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분인데 적어도 증인 보호 관련돼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점 제가 일단 좀 그래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 떠오르는 게 정유라 씨도 결정적 증인이었지만 또 고용태 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람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이것도 한 거는 범행 동기인데요. 당초에는 뭐 정유라 씨와 금전 관계 때문에 자기가 들어갔다. 이러다가 말을 좀 바꿨어요. 카드 빚이 많아서 그냥 무작위로 고른 집이 거기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뭘까? 예, 그 상상의 영역은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그 팩트만 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경찰이 잘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택배 기사로 위장했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소리치렀다. 뭐 알고 간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걱정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만일에 단순한 개인의 범행인지 아니면 뭔가 여러 명이 모여서 모의를 한지 모르지만 무슨 이렇게 최순실 본인에 대한 악감정 뭐 혹시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모녀에 대한 악감정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이른바 보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정유라 씨의 증언이 상당히 결정적이었잖아요. 특검에게 상당히 협조적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유라 씨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 증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협박이 됐든 아니면 실제 위해를 가하게 하는 것이든 간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은 다른 의견.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최순실 씨, 구속돼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이 많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걸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이런 소문이 딸인 정유라 씨한테 간 게 아닌가? 이게 범행의 또 동기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걸 봐서는 경찰의 수사 조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모친 얘기로 좀 가보죠. 정유라 씨의 모친. 최순실 씨 요새 보면은 법정에서 아예 드러누우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사형시켜달라 차라리
죽고 싶다, 살기 싫으니까 빨리 끝장을 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정에서 드러누워서 참 재판관들 난처하게 만든 일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섭섭함을 드러내는 모습도 비쳤다고 합니다. 비선 실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왜 그러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앉아서 견딜 만한 그런 이상한 상상의 수다. 혹시라도 이런 유산이 또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글쎄요 단순히 그냥 돈만 갈취하려는 강도일까 자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기 좀 빨라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예. 네. 박성준 자영장께도 발언 기회 요청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범행 동기 뭐 이런 것까지 약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는데 범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범죄라든지 범행 관계는 팩트 위주로 해야 됩니다. 누구 상상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이 뭐 범행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아직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범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벌써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다 돌아봤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유라라는 집에 어떤 금전이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그 집에 가면 뭐가 돈이 많을 것 같다. 예, 심정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또 그와 어울려서 여러 가지 어떤 카드빚이라든지 금전빚이 어떤 채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본다면 정치적 관계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적 어떤 이익 이게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어떤 상상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신변보호, 경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본인 정유라가 어떤 경찰에 어떤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범인을 우리가 경찰이 다 신변보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과대하게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성준 의원께서